네, 저희 방송은 저 혼자 하는 것도 전문가분들이 하는 것도 아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000번에 4919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샵 2033입니다.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두산 로보틱스, 네. 매수가 67,000원, 비중은요? 15%. 네, 일단 손실을 보셨다고 하니까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신중하게 투자해도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답답하고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손실 최소화하는 방법 차근차근 분석해 볼게요. 두 분의 네.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보유와 매도로 엇갈렸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님께서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전문가 선택해 주시죠. 보유 이정호 네. 전문가님 부탁하겠습니다. 이정호 대표님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네.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생각보다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SK향 아니면은 포스코향 로봇 관련주들은 다들 올라가주는 추세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생각보다 더디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모멘텀이 좀 약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할 줄 몰라도 갖고 있었던 재료나 호재나 이런 부분이 주가의 상승력을 올려줬다라고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생각보다 그런 흐름이 못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주 로봇주들은 어떻게 보면 딱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MOU만 체결해도 급등락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뭐 대기업과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만 나와도 올라가줬던 모습이었는데 두산 로보틱스 자체는 이제는 실적이나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직 더뎠던 부분, 그런 부분이 다른 로봇 관련주들보다 더뎠던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상으로는 저는 6만 원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못 올라갔고 조정이 들어올 때는 또 같이 들어와주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흘러가는 모습세고 이 6만 원을 또 이탈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또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만 원 지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깨질 수 있어요. 근데 깨졌다라고 바로 손절하시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부분 체크한 다음에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진입하신 단가가 67,000원 부근이면은 이번 연도 안에는 무조건 한 번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를 여기 이 자리에서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추가 매수를 만약에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5만 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들고 가시는 관점 그리고 67,000원 정도가 됐을 때는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 덜어내시고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67,000원부터 7만 원 사이에 이때 비중을 5% 정도 덜어내신 다음에 7만 5천원부터 8만 원 이 사이에 나머지 물량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신다고 한다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적 추세를 타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 관련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올 때 이 종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도를 하거나 그런 모습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인 다음에 다른 로봇을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담이 시청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350원에 25%.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니 좀 됐어요. 2월 달에. 어느 정도 되셨고. 15,620원 찍을 때 샀어요. 그래도 하도 거래량도 많고 많이 선호하니까는 제가 들고 왔는데 오늘 좀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손실을 보셨다면 어떻게 이걸 잘 회복할 수 있을지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이야말로 냉정하게 상황 점검하고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현명한 해결책 찾아보러 갈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믿음직한 두 분의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과 이야기 나누시겠어요?
해결책을 잘할 수 있을 분이 민푸른 전문가님. 민푸른 전문가님 잘 네.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삼성중공업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요거는 주가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지금 굉장히 좋은 전망이 주구장창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이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유는 LNG선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주 무기로 하는 게 컨테이너선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LNG 사업에 굉장히 진심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수혜를 볼 이제 요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 선에서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즉 돈을 많이 버는 비싼 배를 좀 위주로 수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월 달에 사셨어도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금 더뎌서 그렇지 결국에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악재가 없으니까 이슈는 요 정도로만 하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자리가 그 매매하셨을 때 처음에 이제 선 진입하셨을 때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한 여러 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금 진입가 부근, 이 15,500원 이 부분이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저항 라인으로 매물대가 좀 강하게 형성돼 있어서 여기를 이제 돌파할 때 한번 좀 강하게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 그 시청자님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좀 꾸준히 들고 계실 생각이실까요? 한다고 하면 꾸준히 갈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저도 많이 이렇게 보고 했지만은 또 이가람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163번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좀 들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들고 간다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요게 한번 좀 길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재진입을 고려를 하는 단기적인 어떤 요런 접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해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들고 갈 수 있다. 요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요, 이제 위로는 사실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요 단기적으로 좀 이제 횡보하는 구간, 이 15,500원을 돌파할 때 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생각에는 만약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가장 좋은 매수 자리는 요 21선이거든요. 요 노란색 선. 지금 현재는 14,500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렇게 빠르게 매매가 좀 가능하시고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신다면 15,500원을 돌파할 때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조정이 올 때 재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들고 가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가격이요? 가격이요? 가격은 사실 지금 증권사나 좀 이런 목표 주가 나온 게 2만 원이 가장 많아요. 평균적으로. 네네. 그래서 2만 원을 목표로 하시고 이게 좀 바라보시다가 만약에 최근 들어서 뭐 한 20% 가까이 뛰었다 이러면은 절반을 매도하세요. 그러고 들고 계세요. 절반만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 들고 계시고 그렇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나머지 이제 수익 실현하셨던 거 다시 매수하셔도 되니까 그런 전략은 어떠실까요? 높이 뜨더라고요. 오늘 15,850원을 찍었는데 네. 아무튼 팔고 사고 하면은 더 또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 민푸른 전문가님 말씀대로 좀 들고 가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얼마까지나 반등하겠습니까? 2만 이걸 말 원을 안 그러면 2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을. 예. 그래서 2만 원 부근에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때 한번 또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상담 잘 마치셨길 바랍니다. 신중한 판단으로 좋은 결과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기 LNF요. LNF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만 5천 원에 30%요.
주식시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참 답답하고 속상하실 텐데요. 충분히 공감됩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현재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모색해 드릴게요. 두 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LNF 의견 주시죠. LNF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시청자님 상황에 맞춰 보다 정확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중 한 분 선택해 주시죠. 저 이정호 대표님한테 상담 받고 싶거든요. 이정호 대표님 선택받으셨습니다. 네, LNF 들고 계셔가지고 좀 많이 고생을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손절하거나 그런 가격대는 아니다. 물론 들고 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추가 매수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키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를 얘기할 때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가장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 기준으로 본다면 CATL 같은 경우는 유럽을 거의 삼키듯이 삼키면서 배터리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실적이나 영업이익도 올라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을 본다고 한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유중까지도 얘기가 나오면서 그만큼 많이 힘들다는 모습들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가 힘들면 중국은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중국이 좀 힘들어지면 우리나라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를 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 중국 시장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 더 고성능 배터리나 이런 부분으로 탈피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액션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지 말고 보유하는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만 내가 2차 전지로만 수익을 나야지 이렇게 하는 생각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반등이 막 9만 원, 10만 원까지 어느 정도 났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손절도 그때 가서는 한번 생각도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7만 원대에서는 너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손절보다는 들고 가신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 10만 원,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10만 원을 안착을 못한다. 그런 차트상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8만 원, 7만 원대가 왔을 때는 내가 덜어낸 만큼의 다시 한번 그만큼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 그러면서 평단가를 계속적으로 낮추면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차 전지가 지금 업종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되려고 한다면 단기간에 이뤄지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은 유럽 쪽에서 거의 올라가고 있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살라고 한다면 미국 쪽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도 아직도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트럼프도 지금 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정책보다는 부정적인 정책이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를 강하게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고, 만약에 10만 원 부근에 왔을 때는 물량을 조금 덜어내시고 7만 원, 8만 원대는 덜어내는 만큼의 다시 물량을 챙기고, 이러면서 평단을 계속적으로 낮춰가면서 좀 길게 보시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상담이 시청자님의 투자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마음 AI 네. 26,912원. 26,912원이고요. 네, 비중은 15%. 어떻게 되세요? 15%. 15%십니다. 예. 주식시장은 늘 사이클도 있고 하락이 있으면 다시 반등할 기회도 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일 텐데요. 함께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 볼까요? 마음 AI에 대한 의견 두 분 다 다행히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님께 꼭 맞는 조언 드릴 수 있도록 어느 분과 상담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정호. 이정호 대표님, 마음 네. AI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딥시크 관련해가지고 한 차례 시세를 부른 다음에 지금 자리에서는 많이 눌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뭐
엔비디아의 GTC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서 들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손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된다. 물론 평단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뭐 시총이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이 불면 뭐 10% 20% 정도는 금방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괴롭겠지만 좀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자리가 딱 그겁니다. 딱 거래량만 보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차례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도 많이 죽어들었던 모습도 나왔고 기존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고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줬던 모습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 빠질 때는 이런 종목들은 손절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더 힘든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시총 1000억 이하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더 저평가가 되는 구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분석에서 보셨을 때는 영업이익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전 손절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부분이 낫다. 기대감으로 들고 가자. 하지만 이 종목을 1년, 2년 이렇게 들고 가려고 한다면 실적 개선이 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나서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 자리부터 말씀해드린다면 15,000원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져 준다고 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태우신 다음에 평단가를 확 낮추신 다음에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 만약에 15,00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2만 원 부근에서 23,000원 사이 이 사이에서 아마 평단가가 나와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는 15,000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를 기존과 같이 뭐 28,900원 정도까지도 노리는 전략보다는 저는 25,000원 부근에서는 나오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투자로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오리온요. 매도가를 좀 알고 싶었어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고 108,000원. 일단 주식시장에서 수익 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익을 잘 실현하고 나와야 될 텐데요. 두 분에게 그 네. 매도 시점 여쭤보러 가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오리온에 대해서 두 분 다 다양하게 보유 의견 주셨고요. 두 분 네. 계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민푸름님요. 민푸름 대표님, 요즘 네네. 해외 수출도 계속 개선되고 있는 오리온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잘 해결책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목표 네. 주가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네네. 네, 오리온이 오늘 굉장히 쌌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지난달에 중국 법인에서도 돈을 잘 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잘 벌고, 해외 시장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이제 좋게 전망이 된다라는 레포트가 증권사에서 막 쏟아져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다들 목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는 입장이실까요? 아니면은 좀 최근 좀 단기적으로 보실까요? 단기적으로 한 13만 원 받거든요. 네. 저도 지금 13만 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단기적으로는 13만 원이 사실 저항 라인입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작년 8월부터 봤을 때는 위에가 지금 매물대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조금 줄여보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 저항을 받은 흔적이 13만 원입니다. 이 오리온이라는 차트가 가지고 있는 매물대가 가장 치열하게 이제 매매를 했던 라인이 13만 원이라서 이렇게 잘 가더라도 특히 이 종목의 특징 자체가 조금 느려요. 시간이 조금 느려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5만 원 정도 잡았지만 15만 원까지 보는 그 2만 원의 시간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저는 13만 원에서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오늘은 그래서 13만 원 보고 있어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13만 원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13만 원에서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이 종목을 재진입을 하실지 다른 종목을 보실지는 그때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네요.
요번 올라갈 때 13만 원까지 올라갈까요? 아, 이번에요?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해서 아마 네. 가격적인 조정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달만 들어서 지금 10만 원에서 11만 8천 원, 거의 12만 원 넘었었잖아요. 예, 예. 요게 이제 조정이 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 조정 오는 거 싫은데 하시면 절반이라도 이렇게 하시고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실까요? 네.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라 그래서 요 선 바깥으로 나올 확률이 2%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지금 2%의 확률에 당첨이 됐기 때문에 98%의 확률로 빨간 선 안으로 주가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주가가 계속 이제 힘이 강하면 요 빨간 선 위에서도 좀 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보유하시고 좀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적당히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전 아나운서님. 저도 반갑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잉글 우드랩이고요. 네. 매수가는 1,100원이고, 네. 비중은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단기로 보실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매도 시점이라 이거를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해서 궁금해서요. 자, 그냥 단기로 보려고요. 네, 단기로 보고 계시고요. 매도 시점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보유와 매도 의견이 있는데요. 시청자님, 한 분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지만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민푸른 대표님이요. 네, 민푸른 대표님, 잉그로드랩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잉그로드랩을 왜 제가 매도를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진입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서 요 정도라면 지금 빨리 매도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실익이 좀 이쪽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리포트가 좋지 않은 리포트가 사실 더 많습니다. 이 리포트가 왜 중요하냐면 증권가의 리포트 수급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외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이 우리 기업을 다 이렇게 속속들이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증권가의 레포트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유안타증권에서 목표 주가도 하향하고 이제 이번에는 실적이 역성장 전망이 나왔다. 이런 식의 좀 안 좋은 레포트가 나와서 지금 여기서 최저가는 6,400원이지만 이렇게 되면 6,400원 아래로 내려올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딱 그냥 봐서도 이제 하락 추세긴 하지만 웬만한 이평선들이 지금 역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 이동 평균선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완연한 하락 추세로 보여지고 지금 최저가인 6,000원 부근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를 깰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9,000원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높아서 9,000원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9,000원을 찍지 못하고 내려올까 봐 저는 이제 매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진입가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이 정도면 좀 종목 체인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하한가, 매도 손절가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손절가요? 저는 61일평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초록색 선이거든요. 네네. 네, 이 초록색 선인데 지금은 7,500원입니다. 네. 7,5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요 이제 볼린저 밴드 하한선, 요 하늘색 선으로 가게 돼요. 지금 이 주가가 이 차트가 굉장히 특징적인 게 요 볼린저 밴드 하늘색 선, 하단선, 요 하늘색 선에서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7,5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지금 6,800원까지 열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7,500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이름 불러주신 분은 처음이었는데요. 사심 조금 담아서 더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